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개묘년 2023년 운세 해석 그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운세의 해석의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1편, 2편 하고 지금 3편입니다. 개묘년이라는 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운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냥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묘년 운세. 첫 번째가 천간의 생극제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뭐 앞전의 강의를 다시 돌려보기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강의를 물론 두세 번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본 강의는 또 두 번 보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도 물론 뭐 여러 번 돌려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속 보시면 이제 서서히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생극자화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개묘년에 개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들어오니까 요거하고 개수하고 합하는 무토의 어떤 동태를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요 개수가 여기는 합이죠. 합. 천간합. 이제 개수가 극하는 어떤 정화의 동태를 살펴야 되고, 개수와 어떤 같은 수기운인 임수의 어떤 겁재적인 기운과 혼잡의 기운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세한 예는 궁성과 십성을 같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지지의 합충형파해 플러스 우리가 이제 신살 중에 지지의 어떤 두 글자로 이루어지는 원진 귀문의 어떤 이 특징과 추가해서 이제 12신살 기운도 읽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세 번째는요, 천간과 지지의 어떤 관계성을 보는데, 이 관계성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묘년이라는 이제 해가 들어오잖아요. 세운이. 그거에 따른 이 통근이죠. 통근. 개수라는 글자가 이제 수기운인데, 수의 글자인데, 통근, 지지의 어떤 수기운을 품고 있는 글자는 힘을 얻는 거죠. 이 개수가. 그 다음에 이 통근이란 것은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뿌리를 내렸다. 그쵸? 뿌리와 통했다. 반대로 지지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투출이나 투간, 그래서 지지에 있는 어떤 지장간의 이 천간의 글자가 지장간 글자가 천간으로 오려면 투출 또는 투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여부, 이게 어떤 왕세 기운의 세기를 보는 기본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2운성입니다. 12운성. 자, 12운성은 어떤 지지의 글자 위에, 그렇죠? 천간의 글자가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운의 마찬가지 왕세. 강약이죠. 강약까지. 왕세와 어떤 운동성, 그 다음에 행태. 어떤 행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상태의 모양을
읽어주는 게 12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운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운이 세다, 약하다, 뭐 제왕이나 걸록은 어떤 기운이 강하다. 기운의 운동성뿐만 아니라 그 이제 어떤 형태나 상태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왕세, 물론 왕하고 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매 기사로 힘이 들어가고 독립심이나 자립심, 그 다음에 관성, 그쵸? 틀이나 조직을 극하는 기운이 강해진다. 예를 들면 운으로 제왕이나 걸록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어떤 행태나 상태도 같이 봐줘야 된다. 오늘은 요 세 번째 이제 천간 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어렵죠? 이 제 강의가 사실은 그냥 설렁설렁 재미삼아 이렇게 보려면 상당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인데, 정말 내가 사주 공부해서 내가 사주 한번 풀어보겠다. 그냥 막연한 어떤 이제 사주에 관련된 강의 말고 정말 강남의 일타 강사 같이 제 사주를 쪽집게 같이 어떤 핵심,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길,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아니죠. 이제 지금 벌써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한 게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올라가 있는 강의가 거의 300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2편씩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요 지금은 운세 강의를 하지만 앞전에 이제 천간과 지지에 관련된 강의도 했고요. 십성 강의, 화평충파해, 그다음에 12운성 강의까지 끝났어요. 거의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제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을 총망라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트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천간과 지지의 어떤 이 투간이나 투출, 그쵸? 통근.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통근이다. 통근. 한자로는 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뭐 저도 한자를 잘 모르고 그냥 통근하면 통했다. 근, 뿌리 근이다. 그래서 이 통근의 개념은요, 천간이 기준입니다. 천간이 기준으로 지지의 뿌리를 내렸냐, 어떤 그겁니다. 뿌리를 내렸으면 천간의 글자가 이제 좀 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뿌리가 없다 그러면 사상 누각처럼 좀 그 천간의 글자가 이렇게 힘있게 쓰이기가 좀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개수의 천간에 개묘라는 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가 수잖아요. 어떤 지지의 글자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이게 힘을 내느냐, 그쵸? 이제 통근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 수라는 이 개수가 통근할 수 있는 지지의 글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쵸? 찾아보자. 이거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투출 또는 투간, 투출, 이제 던질 투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그쵸? 위로 이제 나왔다. 투간은 천간으로 투했다, 올라갔다. 그래, 투간인데 약간적인 의미가 좀 달라요. 투간과 투출. 그러니까 이제 이 투간 투출에 대한 의미도 조금 이제 다른데, 자, 투출이라는 것은 오행의 지장간, 오행의 지장간이라기보다는 지장간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지장간 글자의 오행
천간에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쵸? 진에 있는 지장간이 을, 개, 무가 있는데 천간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임수라는 글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개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 개수는 투간 했다고 합니다. 투간은 지장간 글자가 음양과 오행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 글자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에서 요 개수는 그쵸? 투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간. 천간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요 임수는 이건 투간. 수기운이긴 한데 음양이 바뀐 어떤 투출. 그래서 위로 그냥 올라갔다. 힘을 어느 정도는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투간 투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투간이다 투출이다 그 용어가 정확하게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너무 여기 목숨 걸고 심각하게 막 안 떠줘도 되지만 안 떠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운이 올라갔다. 그래서 투간 투출을 보는 이유는요. 이 지지의 어떤 이 현상이 이 진이라는 글자에서 어떻게 이게 천간으로 현실에만 있던 지지에만 있던 이 모습이 드러나서 사건 사고로 보이고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려고 투간 추출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예를 들면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진을 예를 들면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렇게 바로 올라간 내 간지에서 올라가 있는 글자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똑같이 하면 요렇게 임진이다 그러면 내 간지 그대로 올라간 것을 요거를 그냥 투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간. 요거 이제 간지 중심.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나요? 뭐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러니까 내 간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을개무 중에 이 수가 그쵸 올라갔으니까 내 간지에서 올라갔다. 내 간지 그래서 투간했다.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같은 임수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여기에 내 간지가 아닌 다른 월지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월지에서 월간으로 올라갔으면 투간. 월지에서 일간으로 올라갔으면 요거는 투출. 이렇게 또 영어를 약간 다르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먼저 하다 보면 보통은 이렇게 의미가 이제 많이 통용되기도 하고 이렇게도 통용되는데 그닥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냥 투간과 투출이라는 것은 지지의 글자가 위로 천간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 개념도 저는 이 개념을 주로 이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개념대로 왼쪽에 있는 개념대로 이걸 얘기하면 둘 다 지인에서 어떤 거죠? 이제 똑같은 글자가 아니까 둘 다 그냥 투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출했다. 올라갔다. 투출했다. 왜냐면 그쵸? 이 진에 있는 개수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투출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아셔라.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수라는 어떤 글자와 이 묘라는 글자가 각각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세게 발휘하느냐, 약하게 발휘하느냐, 다른 천간과 지지의 글자와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거를 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투간
통근 개념부터 이제 보면 이 개수의 천간의 개수 글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지지의 글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수를 품고 있는 지지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를 여러분 보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거 쉬운 거는 뭐냐면 삼합 플러스 방합. 뭐에서 삼합과 방합이냐? 수의 삼합과 방합을 그대로 쓰면 이게 바로 전부 다 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수의 삼합이 뭐죠? 수? 신자진이잖아. 그러면 신, 자, 진. 방합은, 수의 방합은 해자축이죠. 해. 자는 여기 있으니까 생략하고 축. 그러니까 이 삼합과 방합의 이 글자 안에 전부 다 수기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장간 한번 써볼까요? 신에는 무, 임, 경이 들어있고요. 자에는 임, 개가 들어있고, 진에는 을, 개, 무가 들어있고, 해에는 무, 갑, 임이 들어있고, 자, 축에는 개, 신, 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요렇게 개수, 임수, 개수 이렇게 이제 수 기운이 전부 들어있죠. 이 나머지 글자 5글자 신자진 해축을 빼놓고는 지장간에 수의 기운이 들어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대로 이 개수를 품고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느냐? 어떤 글자가 있어요? 이 진, 그쵸? 하고 이제 요거 제가 자수는 2개 다 품고 있잖아, 그쵸? 자수는 임수와 개수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진, 축 글자는 그대로 내년에 이 개수의 사건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 신금하고 해수는 수기운인 임수만을 품고 있어서 통근, 이 개수가 통근을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약간 트위스트, 변형된 형태로 이 천간으로 이제 투출한 어떤 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근과 여러분들 투간, 투출이 어떻게 보면은 같아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자진 해축 글자에서 투간하고 투출이 이제 예를 들면 이 신자진 해축에서 개수로 투간 및 투출이 된 겁니다. 수의 기운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금에서는 투간 및 투출할 수 있는 게 이 무토나 임수나 경금이 그러니까 토, 수, 금이 투간 및 투출, 천간에 그런 글자가 있으면 투간 및 투출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 같은 경우는 목이나 간목이나 을목 또는 임수나 개수, 무토나 기토가 올라가 있으면 천간에 있으면 투간 및 투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간 투출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에서 그럼 어떤 게 가장 이 투간 및 투출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 형태가 이제 다른데 일단은 신하고 해는 임수니까 조금 번외로 차치하고 그러면 어떤 글자가 가장 힘있게 투간 및 투출하느냐, 그쵸? 여기 얘기했던 자수와 진토와 축토 중에 한번 우리가 숫자로 한번 써보자고요. 이 지장간이 차지하고 있는 31일을 한 달로 봤을 때
그 숫자 보면 요게 임수는 약 10일이고요. 개수는 20일 정도, 30일로 봤을 때, 그리고 9, 3, 18.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9, 3, 18의 어떤 그 날짜에 그걸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1등은, 요 자수는 임수개수 다 품고 있고요. 이 개수 고유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20일이나 된다. 그쵸? 그렇고, 이제 진은 이렇게 중기에 3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요게 3등 정도 되겠다. 그쵸? 그리고 축토에는, 개수의 9, 3, 18에 여기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9일이니까, 이게 가장 힘있게, 발휘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신하고 해도 좀 따져보면 7 요건 이제 7일이거든요. 7, 7, 16이잖아. 그쵸? 요 임수는 7일이고 횟수도 7, 7, 16.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날짜로만 그냥 따지면 수기운으로만 따지면 1등이 요 자수가 되겠고요. 2등은 요 16일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 또한 수기운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축토.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은 방합적인 이 겨울을 뜻하는 추운 계절을 뜻하는 게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자축 글자가 월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자축은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이잖아요. 이게 겨울이거든요. 특히 이게 월지에 있다. 월지에 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어떤 겨울 기운을 수기운을 품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물론 신자진 삼합에 시작하는 글자하고 수기운을 품고 있지만 양력 8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뜨거운 계절입니다. 뜨겁긴 해요. 이 무토의 어떤 가마솥 같은 신금 전에 미토의 기운이 약간 아직 덜 식어서 뜨겁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뭐 7일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금은 뭐 그래도 힘이 조금 약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다음에는 우리가 4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운의 삼합의 기운적으로는 개수를 품고 있지만 목의 기운이기도 하면서 토의 기운이기도 하면서 수의 기운이기도 한데 이 진이라는 것은 날짜는 3일밖에 사실은 차지하지 않지만 이 중기가 의미하는 것은요 뭐냐면 삼합의 어떤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 글자가 중기라는 겁니다. 중기. 그래서 이 진이라는 글자가 뭐 세력은 3일밖에 안 차지하고 있지만 중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목적이 있는 어떤 그런 삼합을 관장을 하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진이라는 이 진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장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느냐. 자, 예를 들면 사주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여러분. 뭐 유금이 있고 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오화가 있다. 임목이 있다. 자,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내년에 계묘년이 오게 되면 이 천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유금이나 사화나 오화나 인에는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물론 지장간으로 인묘나 오묘파나 삼묘 격각이나 묘유충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천간에 드러난 사건, 사고는 좀 약하다.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적다. 그냥 계묘년이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변화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합병충 파이가 일어나긴 하지만
막 이게 드러나서 세상에 알려지고 내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럴 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근데 지지 글자가 여러분 뭐 여기가 이제 진토가 있다. 해수도 있다. 그쵸? 이게 뭐 진해도 있고 뭐 자수도 있다. 유금이 하나 겨우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이 개수라는 글자가 묘가 왔을 때요. 이 자수도 수를 품고 있고 진토도 품고 있고 해수 같은 경우는 품고 있지만 임수를 품고 있잖아요. 임수는 일단은 약간 차치하고더라도 이 첫 번째 자묘형 년지에서 자묘형이 일어나고 이게 여기 들어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간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개수는 이 년지 자수의 뿌리를 강력하게 내림으로써 이게 이제 서로 관련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묘형,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나 국가다 뭐다 했을 때 이게 이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묘진이 뭐 반합의 모습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천간으로 개수로서 사건 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사주 핵심 풀이에 사실은 조금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비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궁성적으로 일지냐 월지에서도 물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해묘합으로서 그게 좋다 나쁘다는 그 다음 문제고 십성도 따져봐야 되고 하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사주 보는데 여러분들이 궁성적으로 조금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일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사주죠. 제사주를 한번 제가 써보면 제가 임자, 그 다음에 을사, 정유, 무신 이런 이제 사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묘년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보면 요 자수의 지주는 자묘형, 그쵸? 그 다음에 뭐 삼묘 격과 요게 또 묘유충이네요. 내년에 계묘년 사실은 뭐 상당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묘신 귀문인데 일단은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그쵸? 이 지지는 제가 여기에 정관이면서 편관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자묘형의 기운으로 여기 편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편관으로 일단 저한테는 천간으로는 편관,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수렴하고 견뎌내고 하는 운이 들어오는데 국가자리, 조직자리, 어떤 내 직장에서의 어떤 형살이 일어나고 이게 편관으로서 드러나니까 내년 직장에서 제가 무슨 어떤 안 좋은 구설이라든가 그쵸 여러 가지 조금 스트레스가 받을 일도 생기고 형살 깎고 조정할 일도 생기고 천간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 사고가 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묘신 귀문이고 이 연월을 시가 뜻하는 것은요 물론 연월을 시간적으로는 노년을 뜻하기도 뭐 하지만 일단 자식이죠. 자식 제 자식궁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드러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떤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이 묘신 기문적인 일로 인해서
이 여기에 있는 임수가 그래도 힘을 받아서 천간으로 여기에는 이제 이 임수는 저한테는 정관이죠. 지장과 정관이 현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지지에 뭐 묘유충도 물론 있죠. 묘유충. 그래서 일지의 변화 변동이나 역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동수가 동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년에는 지지의 글자 얘기했던 자수, 그쵸? 진토, 그다음에 축토, 에 있는 글자에 있는 그 개수가 지장간 개수가 지지의 합충 형파해를 겪고 나면 그게 천간으로 튀어 올라서 드러난다. 이게 천간과 지지 사주 해석하는 포인트 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뭐 비법이라고도 하고 잘 안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 참고 삼아서 이제 해보셔라. 이해가 잘 되실려나?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간과 투출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자, 두 번째는 12운성 기운을 보는 거예요. 12운성. 자, 12운성. 자, 12운성 기운은 내년에 이제 개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묘라는 글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묘라는 운이 십천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왕세라든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천간에 있으면 더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천간에 없어도 여러분들 그 기운적인 요소는 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묘라는 글자가 계묘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됐든 뭐 월간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연간이 됐든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십천간에 이 글자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느냐면 가장 힘이 강한 것은 갑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제왕의 제왕적인 힘을 갖게 되고요. 을목은 걸록. 그렇죠. 병화는 여기 이제 목욕의 어떤 운동성을 갖게 됩니다. 정화는 병지의 어떤 힘을 갖게 되고요. 자, 무토는 똑같이 목욕이죠. 사토동법으로. 기묘도 병지고. 자, 경금은 이게 태지죠. 신금은 절지. 자, 임수는 여기 사지, 계묘는 장생지의 어떤 기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강한 기운은 제왕과 걸록. 일간이든 어떤 이게 뭐 십성으로 편제든 식상이든 인성이든 갑을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되게 강력하게 발현이 된다. 그쵸? 경금이나 신금이 제일 약할 수가 있어요. 경금이나 신금은 태절. 그쵸? 태나 절,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이제 어떤 신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도 매우 약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요 사화 같은 경우도 사지니까 그닥 강한 기운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개수 같은 경우는 같은 수지만 장생의 어떤 기운을 받기 때문에 임수보다 훨씬 이렇게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고, 병화하고 무토 같은 경우는 목욕의 기운입니다. 어떤 이제 활동적이긴 한데 약간 불안한, 그렇죠? 불안한 어떤 모습이다. 자, 이 정화나 기토는 병지에 임하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이거나 역마적이거나 그 다음에 조금 기운적으로는 조금 빠지는, 힘이 빠지는, 되게 활동적으로 하는 게 보다는 정신적으로 약간 수상하고 지키고 하는 어떤 기운으로 쓰인다. 그래서
제왕 골로 가불목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조금 눈여겨서 해석할 때 포인트로 봐야 되고, 경신금이 가장 약하게 쓰인다. 그리고 임수는 어떤 사지의 모습이고 계수는 장생지의 모습이다. 병하고 무는 목욕지의 모습으로 뭔가 이제 시작하고 시도하고 뭔가를 하지만 약간 불안한 모습이고, 정화나 기토는 병지적인 어떤 기운을 띈다. 내년에 계묘라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샘플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간목일간이다. 간목일간이고 뭐 경금이 있어요. 그쵸? 경금이 있다. 그리고 뭐 신금도 있다. 뭐 임수도 있다. 이런 사주가 지지는 이제 모르는 형태에서 계묘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이 간목은, 나는 간목일간은요 2023년도에 아주 제왕의 운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신감 생기고 뿌리도 생기고, 또 이제 이게 겁재면서 올해 또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양인이면서 제왕의 기운이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기운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강한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금, 간목일간 중심으로 경금은 편관이잖아요. 그다음에 정관. 내년에 간목일간한테 이 관성적인 기운은 매우 약하다. 불안하기도 하다.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분 같은 경우면 직장이 부도날 수도 있다. 내가 직장을 옮겨 탈 수도 있다.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신금이나 이 경금은요 태나 절이기 때문에, 태는 막 잉태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신생 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쵸? 경금을, 빡센 직장을 이제 그러니까 신금의 직장을 신묘절로 끊어내고 편관으로, 근데 편관이 빡센 직장에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간목한테는 편인인데, 편인적인 기운은 이게 사지로, 사지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닥 강하진 않아요. 편인적인 기운은 그렇게 임수가 강하게 발현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일간으로 볼 때도 이렇게 일단은 보고, 굳이 일간이 아니다. 그러면 무토다. 그쵸? 무토다, 뭐 간목이다, 병화다, 뭐 신금이다. 이런 이제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으면 요 계묘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한테는, 무토한테는 이 개수가 정제면서 합을 하죠. 합도 하고, 요게 이제 목극 토한계 정관입니다. 재생관해서 전반적으로는 십성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이 어떤 기운의 특성을 갖느냐. 그러면 이 무는요, 요거는 무토는 목욕의 기운을 띠게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나는 정관적인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그 기운 자체는 시작하고 어떤 뭔가 성장하는 기운이면은 틀림없어요. 목욕이니까. 하지만 약간 사치나 도하나 어떤 그런 기운이 동한 어떤 기운이다. 약간 불안한 기운이기도 하다. 목욕이라는 것은 한 4~5살 꼬마의 여자애가 막 깨발랄하게 빨개 벗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고 못 부리기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무토한테는 이 간목이 편관이잖아요. 무토일관한테는 내년에 이 편관이 이 뿌리를 얻어서, 이 편관한테는, 요 무토한테는 이 묘가 제왕의 힘으로 엄청 강하게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뭐 이런 쪽, 그 편관이 힘이 세지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지만 또 성과는 있고 스타성도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화도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무토일관한테는 편인이잖아요. 편인의 모습이 이제 병하고 묘는 이것도 목욕의 기운이잖아. 나랑 같이. 그래서 어떤 이 편인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떤 기운이냐? 목욕적인 어떤 불안한 뭔가 시작한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신금은 자, 이것은 이제 상관이잖아요. 무토 기준으로 토생금 하니까 상관의 기운은 이게 절지의 기운으로 내가 뭔가 내년에 교육하거나 표출하거나 내가 드러내거나 하는 내 어떤 이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기운이 되게 약한 기운이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12운성적으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얘기했던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그 천간과 지지의 관계만을 12운성적인 관계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얘기를 다 조합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운세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사주의 운세 해석이라는 것은요, 사주 공부가 다 완성이 안 돼도 뭐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간의 생극자와, 그쵸? 지지의 합충 형파에도 다 알아야 되고,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인 통근이나 투출 개념, 투간 개념, 그 다음에 12운성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는 게 운세 해석입니다. 운세 해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여기에 이제 지금은 1년에 세운만을 언급을 드리는데 여기에 10년간의 대운까지 같이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세 해석이 어떤 사주 공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코스로 얘기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뭐 통근 투출 12운성 투간 개념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자,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조금 봐줘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봐줘야 될 게, 공망. 공망도 뭐, 원국에서만 본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운에서는 안 본다. 그리고 뭐 공망에 뭐가 들어오면 해공이 된다. 공망이 없어진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공망도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일주 공망만을 보거든요. 물론 연주 공망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 자체가 나 위주로 살아가니까 내가 뭔가 헛헛하고 조상이나 국가가 나한테 공망적인 어떤 거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냥 일주 공망 정도만 참고 삼아 보는데 내년에는 묘라는 글자가 이제 공망으로 작동하는 그런 간지를 찾아보면 또 공망은 또 인하고 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년 2022년도 개묘년 2023년도 그래서 인묘 공망인 그 간지 그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과 올해와 내년 22년도 23년 전부 다 어떤 공망적인 뭐 식신이면 식신상관이 공망이고 뭐 재성이면 정편제가 공망이고 그런 기운이 이제 들어간다. 공망은 무조건 공치고 망한다 해서 안 좋고 나쁘게만 뭐 보는 이제 어떤 경향들이 많은데 물론 그쵸. 뭔가 이렇게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같은 느낌. 그리고 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게 노력 대비 조금 성과가 잘 안 드러나는 느낌. 그쵸? 이게 이제 공망인데 자, 인묘가 공망인 간지가 여러분들 갑진, 을사, 그쵸?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요 10개의 간지, 갑진을사, 병어정미, 무신기유, 경술신의 임자, 개축 10개의 간지가 사실은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공망의 운을 걷는 일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선생님, 저는 망한 건가요? 2년 동안 공망 맞아갖고, 꼭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노력 대비 성과가 좀 잘 발생하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조금, 빈 것 같은 헛헛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어떤, 거기에 이제 그 사주 운세 해석의 하나의 포인트다. 이걸 또 공망을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뭐 필요 없다. 무슨 공망이냐. 근데, 조금 이제 양념으로 여러분들이 살짝 체크를 해 보셔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냥 공망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일감적으로 간목을목한테는 인묘라는 것이, 그쵸? 이제 간목을목은 이게 식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인묘가. 식상이 아니고, 간목을목은 비겁으로 작동을 하죠. 비겁. 비견겁제. 비겁으로 작동을 한다. 요 병화정화는 일간 기준으로 목이니까 인성공망이다. 그쵸? 병호나 정미한테는. 자, 무신기유한테는 이게 무토나 기토일간으로 인묘는요, 이게 정관편관이 아니라 관성공망이다. 자, 경금이나 신금한테는 목이니까 금금목해서 이게 재성공망이구나. 자, 임수나 개수한테는 이제 수생목하니까 이게 이제 식상의 공망이구나.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이나 을사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작년이나 올해에 나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정말 믿고 의지하고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자꾸 내가 마음 주는 것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은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헛헛해지고 비견겁제니까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병호나 정미 같은 경우는 인성이 공망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공망은 일단 문서나 공부 뭐 이렇게 이제 뭐 엄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엄마가 우리 엄마 같지가 않다? 그건 아니고 엄마가 이제 나한테 빈자리로 느껴진다. 육신적으로는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를 잡았는데 조금 본의 아니게 약간 잘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망이니까.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모습, 병호나 정미는 어떤 이런 인성적인 공망으로 발현될 수 있다. 무신이나 기후 같은 경우는 관성 공망이잖아요. 관성.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조직이나 이런 데서 진급도 잘 안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뭐 갑자기 연락되다가 갑자기 두절되기도 하고 어떤 관성의 공망적인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재성공망이다. 경술이나 신의 이런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성공망이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런 남자다 그러면 여자가 나타나긴 했는데 내가 열심히 여자한테 투자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했는데 여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는다 얘기할 수도 있고, 재성은 이제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지갑에 약간 실방구가 난 거예요. 벌긴 버는데 자꾸 이게 슬슬슬 새고 돈이 안 모여지고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재성공망일 때 어떤 그런 느낌이다. 식상공망은 나한테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술이나 표현이나 내가 이렇게 표출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야. 브리핑도 잘 안 되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교육적으로 할 때도 딴 때는 말이 술술 나왔는데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게 이제 이게 비기업이랑 같이 들어오면 식상공망은요,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약간 허당 있잖아요. 허당이나 허풍적인 기질로 충분히 발휘가 될 수가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식상공망은 말이 풍선처럼 뻥튀김. 내가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이제 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공망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망도 살짝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공망.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더 체크해 줄게. 저는 이제 천울귀인이라는 이 신살을 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울귀인이 이 묘가 천울귀인으로 작동하는 천간은 임수와 계수라는 천간의 천울귀인은 묘하고 사가 천울귀인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임수나 계수라는 이 분들은 그러니까 임수계수 일간 중에 임자나 계축 일간은 천을귀인과 공망이 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 같이 조금 들어봐줘야 된다. 이외에 뭐 임자가 아닌 뭐 임신이나 뭐 임진이나 이런 일주, 뭐 계축도 계유나 그쵸? 계사나 이런 일주 같은 경우는 천을귀인의 어떤 작용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뭔가 힘이 되는, 그쵸? 어디 가서 50보 먹고 들어가는 약간의 어드밴테이지가 생길 수 있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을 주는 귀인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민년 같은 경우 올해 2022년 아직 이제 22년 이민년인데,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을 천을균으로 쓰는 이제 천간이 이 신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는 신금 일간한테는 어떤 천을귀인의 해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힘들었지만 지인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도와주는 어떤 그런 천을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다. 내년에는 임수나 계수가 약간 그런 쪽으로 기운이 발현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 이제 계묘년 정리를 좀 하자면, 계묘년에 변화 변동이 아주 클 것이 예상되는 일주를 몇 가지 이제 뽑아 보면, 첫 번째로 정유 일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계묘년이 오면 묘유충 수국화 극. 그래서 계유일주, 제가 이제 계유일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넣은 게 아니라, 일단 계유일주는 내년에 변화변동, 일지도 충이 되고 내 몸도 뭐 사고나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주다. 천극지충하니까. 두 번째는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계묘가 들어오잖아요. 합 1번은 천극지충,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천합지합. 뭔가 묶이고 인연을 만나고, 무술일주 같은 경우 남자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운이라든가 어떤 이런 운이 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계묘일주가 계묘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엎드릴 복에 신음할 음자에서 엎드려 신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도플갱어 있죠. 도플갱어라는 영화가 옛날에 뭐 있었는데, 이 도플갱어가 지구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에는 존재를 한다. 그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모양을 한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울을 보는 느낌이죠.
내 어떤 행동에 거울을 보고 너를 다시 한번 돌아봐라. 나대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쵸? 그리고 뭔가 네가 너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해로 조금 지켜가면서 수신해가면서 그렇게 해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엎드려 신음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해의 개운법은요, 나대지 말고 조용히, 그쵸?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끄러운 일. 이 복음에는요, 뭐 교통법규 위반하면 바로 딱지 끊기고요. 침 한 번 뱉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조그만 실수라든가 이런 범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투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이렇게 돛 닦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면 이 복음의 해를 잘 넘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제 운세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 번에 하루에 강의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씩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이거를 뭐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공부가 웬만큼 되신 것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공부가 아직 약간 이제 덜 올라오신 분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지나가서 거쳐야 될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두 번 정도 보시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간별로 또는 일주별로 간목 일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목 일간에 이제 뭐 갑자 일주 일간하고 일주에서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십천간까지 간목부터 개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